굿모닝. 이게 뭔지 감이 잡히시죠? 아카시아 꽃잎이 떨어진 겁니다. 야, 결혼식에도 되겠네. 여기서 딴딴따단 딴딴따단. 어제까지 이렇게 비가 왔다가 오늘 날씨가 개니까 약간 쌀쌀한데 춥진 않고, 새소리가 너무 경쾌하게 들리고 기분이 그야말로 따봉입니다. 따봉. 정말 여러분, 나 뭐라 그러지 마세요.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행복해. 이 아침부터 라이족장 행복 타령 시작된다. 저는 일어나자마자 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제 친구가 그 노동을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흔히 얘기하는 노가다. 종종 봅니다. 근데 이 친구가 엊그제 그런 얘기를 해요. 성시가, 나는 말이야, 아침에 탁 눈을 뜨면 오늘도 살아있구나, 살아있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마치 신받다 그런 것처럼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루를 시작한대요. 친구가 이제 전국으로 그 일감을 찾아서 다니면서 그렇게 사는데, 참 대단해요. 대단해. 그러니까 이렇게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환경적으로 열악해도 그래도 그냥 이 친구는 표정이 항상 환합니다. 감사할 일 천지죠. 정말 감사할 일 천지죠. 저는 아침에 딱 저도 일어나면서부터 감사합니다. 전 거기다 한술 더 뜨죠. 행복합니다. 걸을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아니, 누군가는 진짜 그럴 거 아니에요. 막 기도가 이제 바람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하느님,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제가 딱 한 걸음만 걸을 수 있는 기적을 나에게 허용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걸요? 청룡외과에 가보세요. 한 걸음만 내 남은 생에 걸을 수 있게 돼도 나는 소원이 없겠다. 많이 계시죠? 휠체어 타신 분들, 이제 더 이상 걸을 수 없다고 판정 나신 분들. 어디 그것뿐이에요? 이 세상을 딱 한 번 어렴풋하게라도 볼 수 있게 내 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적을 나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도 계시고, 기도의 종류는 많겠죠. 내가 이 침대에서 단 한 번만이라도 벌떡 일어나서 내 발로 설 수 있는 기적을 나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니, 이러시는 분들도 이 세상에는 천지일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보면 제가 아침에 이렇게 눈을 떠서 이렇게 맑은, 오늘 공기 진짜 좋습니다. 이렇게 맑은 공기 다 마시면서 참 여러분과, 얼굴도 모르는 여러분과 행복한 대화를 나눌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그 누군가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도하는 한 걸음만 걷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런 분들도 이 세상에는 참으로 많을 텐데, 나는 이렇게 두 발로 걸어가면서 맡고 싶은 냄새와 아카시아 향을 다 맡아가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봄날을 만끽하고 있으니 그냥 기적이 그냥
여기저기 기적이잖아요. 이런 게 기적이지 뭐. 그죠? 정말 뭘 더 바라겠습니까? 정말 행복해. 너무 예뻐. 한 분이 이런 댓글로 질문을 주셨어요. 족장님, 정말 세상이 앞이 캄캄할 때, 정말로 앞이 캄캄하고 어찌해야 될지를 모를 때,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 글을 주셨어요. 제가 참 그 글을 이렇게 몇 글자 되지도 않잖아요, 그 댓글. 근데 그 몇 글자 되지 않는 댓글을 읽으면서도 참 이분의 그 어떤 그 지금의 그 심경이 읽혀지더라고요. 지푸라기로도 잡고 싶은 심정, 빨리 어떻게 여기를 좀 탈출할 수 있는 방법, 너무 지금 이 순간이 괴로운, 그럴 수 있죠. 아마 한두 분이 아니리라 저는 생각이 돼요.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세상이 많이 힘들다 보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안구 건조증. 모두 다 우리 이렇게 살면서 종종 정말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있을까 하는 어려움을 봉착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뭐 전들 없었겠어요. 당연히 그렇죠. 자, 이제 큰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우리가 죽지만 않았다면 그래도 희망은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 두 번째요, 결국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든 다 해결이 되어 있지 않던가요? 어떻게든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게 정리가 다 되더라고요. 결국 시간이 약인 거는 틀림이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일단 심호흡 한번 하시고, 그래도 살아있으니까 어떻게든 솟아날 구멍이 있겠지, 방법이 있겠지, 이렇게 일단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크게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간이 가면 어떻게든 다 해결은 되겠지. 어떻게든 해결되겠지. 이 두 개는 진리잖아요. 두 개는 진리입니다.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그 다음에는 이제 방법론에서 일단은 너무 감정적으로 자꾸 빠지지 말고 이성적으로 잘 나의 상황을 판단해서, 근데 이렇게 판단할 때는요, 가끔은 주변 사람들의 도움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사람이 이게 어려움에 빠지거나 그 다음에 어떤 극한 상황에 되면은요, 이 자기 그 보호 본능이라는 게 있잖아요. 인간은 보호 본능이라는 게 있어서 혼자 자꾸 생각을 하다 보면은요, 혼자의 이상한 논리에 자꾸 몰입이 되더라고요. 자꾸 몰입이 돼서, 그러니까 이게 보호 본능, 인간의 보호 본능입니다. 기본적으로 나를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본능이 있잖아요. 우리가 상처가 나도 약을 쓰는 게 제일 좋은데, 적절한 약을 구하지 못할 때는 우리 스스로 몸에서 그 약을 대신할 수 있는 면역체가 생겨나서 우리를 상처를 보호해 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약이라는 건 뭐예요? 자, 지금 상처가 났어. 우리 마음에 상처가 났을 때, 자, 다시 한번 복귀해 볼까요? 죽지는 않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이 지나면 이 상처는 결국은 아물 것이다.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다. 자,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 상처를 아물게 하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나의 의지가 제일 중요하고, 그러니까 믿음이 제일 중요하고, 시간이 가면 결국은 나으리라. 그런 믿음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성적으로 이 상처를 낫게 할 때는 의사를 찾아가는 게 제일 좋죠. 그 다음에 그 약을 구해서 약을 쓰는 게 제일 좋죠. 그죠? 근데 약도 내 마음가짐이 바로 되어 있지 않을 때는 약이 별로 효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가짐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 죽지 않았잖아, 언젠가는 해결될 거야, 그럼 되고 말고, 이런 긍정적인 마음과 적극적인 치료 자세인데, 나 혼자 이 상처를 해결해 보겠다고 끙끙 앓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자기 면역 체계를 이렇게 하는데 그게 자칫 잘못하면 옳지 않은 방향으로 몰입이 된다라는 거죠. 재미있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 감옥에 가 있는 그 죄수들, 그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그분들은요, 거의 다래, 거의 다. 정말 이게 신기하게 거의 다가 자기는 억울하다고 그런답니다. 그러니까 물론 개 중에는 억울한 사람이 있겠죠. 죄의 누명을 쓴 사람도 있을 거고, 뭐 어찌됐든 억울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객관적인 시각에서 보면 죄를 졌기 때문에 감옥에 간 거죠. 그죠? 적어도 10명 중에 9명 이상은 감옥에 갈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죄를 졌으니까 감옥에 갔겠죠. 그런데 실제로 그 감옥에서 그 죄인들이 하는 얘기는 10명 중에 9명은 자기는 죄가 없는데 억울하다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그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이 얘기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요,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래서 어떤 본인이 정말 난감하고 막 정말 돌파구가 없어 보이고 막 황당하고 그런 경우 있잖아요. 살다 보면은. 그럴 때는요, 내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거든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이게 감정만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감정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마음가짐만 하면은 충분하고요. 그 다음에 해결하는 거는 긍정적인 마음 가지고 무조건 해결하는 건 아니죠. 그때는 내 자신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삼자적인 입장에서 내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실 내가 내 문제에 대해서 이런 게 있다고 그래요. 그 재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혹시 지금 법정 투쟁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과거에 법정 투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제가 너무너무 내 스스로에게 감사하다라고 생각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제 주변에는 저를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 가족들을 비롯해서, 제 친구도 그렇고 지인들도 그렇고, 이 못난 오성시기를 아껴주는 사람들이, 못났다기보다 부족한, 한없이 부족한 저를 너무너무 아껴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아껴주시는 분들 덕분에 저는 이 나이 될 때까지 한 번도 법원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요. 그거는 굉장히 럭키한 경우죠. 근데 재판 받을 일이 없었냐? 그건 아니죠. 어떻게 사람이 이 나이까지 살면서 그래도 사업을 하는데, 구멍가게라도 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재판 받을 일이 없었겠어요? 살다 보면 있죠. 있는데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가 뭐였냐면, 성씨가 어지간하면 그냥 포기하고, 어지간하면 네가 손해보고 말아라. 수없이 들었습니다. 저 그 얘기. 그냥 이기려고 하지 말아라. 왜냐면 이 재판 중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 이야기 들어보면 그렇더라고요. 억울한가, 억울해서 재판을 하잖아요. 그 억울함에, 그러니까 나중에는요, 그거 이겨봐야 뭐 이기면은 결국은 돈으로 환산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뭐 상대방이 뭐 감옥을 가든가, 뭐 내가 지면 내가 감옥을 가든가, 아니면 뭐 돈을 물어주든가, 뭐 두 개밖에 없잖아요. 그죠? 감옥을 보내든 가든 하나, 두 번째 돈을 물어주든
내가 뭐 받든 이 두 개밖에 없잖아요, 결론은. 그런데 가급적 그런 일이 없으면 좋죠. 그러니까 내가 항상 손해 보고 왜 제 주변에도 이렇게 그 재판 중인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은요, 나중에는요 감정 싸움이래. 감정 싸움. 예. 너무 막 억울해가지고, 너무너무 억울해가지고 그 억울함을 내가 막 못 이겨가지고 세상에 그 재판을 하면서 몇 년씩 끌으면은 그 인생이 어떻게 돼? 맨날 그냥 누구를 미워하고 마음속으로 미워하고 또 미워하고 또 미워하고 분개하고 분하고, 그러면 그렇게 갖고 그 결과가 나왔다고 치자고요. 내가 이겼다고 치자고. 내가 이겨서 얻게 되는 건 뭐예요? 둘 중에 하나잖아. 상대방을 감옥 보내거나 아니면은 내가 돈으로 변상받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잖아요. 상대방 감옥 보내갖고 내 인생에 뭐 얼마나 득득해 뭐가 있어요? 물론 기분이야 좀 통쾌할래나? 억울한 게 조금은 좀 그렇게 되는, 그거는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 그렇지만 그거 가지고 내가 몇 년 동안 고생한 것과 보상이 됩니까? 그 돈도 그렇고. 제가 여러분 저 이해하세요. 제가 지금 재판 중이신 분들은 얼마나 괴로울 텐데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해갖고 여러분 저 또 기분 상하실 수도 있어요. 제 이야기는 뭐냐면, 재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때는 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그렇지만 하더라도 나중에 끝나고 났을 때 그 과정에서 내가 잃는 게 최소한이 될 수 있도록, 그렇죠? 그 막 끙끙 앓으면서 막 분개하고 분노하고 그랬던 나의 삶을, 내 인생의 그 기간을 어떻게 나중에 보상받을 거예요? 보상받을 일이 없지. 그러니까 기왕이 재판을 할 것 같으면 울르랄라 웃으면서 재판을 즐겨야지 뭐. 이게 물론 쉬운 일은 아니지만 제 이야기의 본질은 뭐냐면, 그렇게 갖고 억울한 내 인생을 어디 가서 누구한테 보상받겠느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보상받을 길이 없다. 그러니까 첫째는 가급적 내가 조금 손해 볼 일이면 그냥 손해 볼고, 그게 속 편한 일이다. 저는 너무 낙관주의자인가? 또 내가 당한 것도 많이 있고 그런데 저 변호사하고 상의를 해보면요, 대부분 변호사들이, 그 좋은 변호사들이, 저를 아끼는 변호사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쌤, 그냥 손해보고 마세요. 그거 뭐 돈 조금 건질라고 몇 년 동안 마음고생하고, 그거보다 그냥 손해보는 게 훨씬 오쌤 인생에 득이 될 겁니다. 좋은 변호사들은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변호사들은 그럴 수도 있겠지. 이거 이길 수 있는 거거든. 제가 이길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겨갖고 얻게 되는 건 돈 몇 푼이잖아. 내가 그 시간에 차라리 그 돈 버는 게 빠르지. 그리고 그래 이기고 나면 그 사람 나하고 적이 되잖아. 근데 내가 져주면 상대방 미안할 거 아니야. 너무 마음이 넓은가? 아니 근데 저는요 진짜 그런 충고가 고맙더라고요. 근데 보통 나를 아끼지 않는 변호사라면 한 건이잖아. 자기가 이길 수 있는 건인데, 그러면 소송합시다, 이런 것들은 이길 수 있습니다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어지간하면은 이기면서 사는 세상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이기면 그 사람은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이기면서 살고 싶지 않아서, 그러니까 다행히 이 나이 될 때까지 그렇게 소송에 말려가지고 살아본 적은 없어서 그건 다행이라고는 생각하는데, 어찌되었던 간에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이 됩니다. 결국은 다 해결이 되고, 제3자적 입장에서 내 문제를 좀 바라봐서 이성적으로 돌파구를 찾을 수 있게끔 절대 혼자 몰입되지 말거라. 혼자 끙끙 앓고 그러면은 왜곡된 생각을 갖기가 쉽다고요. 그러면 분노가 자꾸 차니까 그 분노와 그 적개심과 막 이런 감정 때문에 사실 큰
거를 놓치고 작은 거의 승자가 될 수도 있어요. 제 가까운 사람 중에 한 명은 거의 한 30년 동안 이 사건 저 사건 맨날 재판만 하다가 사업을 하다가 어떻게 뭐 이렇게 꼬였나 봐요. 그 재판만 하다가 나중에는 변호사도 안 쓸 정도로 자기가 그 부분의 전문가가 되더라고요. 그 자기가 지금 나중에 그러더라고. 내가 변호사보다 나아. 그럴 수 있겠죠. 비슷한 사건을 맨날 결국은 일찍 죽더라고요. 죽었습니다. 그 얘기 뭐예요? 그 얼마나 그 마음속이 병들었겠어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연습을 하고 날 미워하고 분개하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 누구에게는 다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죠? 저는 이런 말 자체를 하는 것 자체가 참 기분이 좀 씁쓸합니다. 근데 허구한 날 그런 상황에서 사시는 분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최대한 그냥 퉁퉁 치고 벗어날 수 있는 출구 전략을 마련하는 게 제일 저는 현명할 것 같아요. 그죠? 작은 거 너무 이기려고 그러지 말고 큰 거를 보고 큰 거를 보고 작은 거는 그냥 과감하게 던져버리고 손해를 볼 생각을 하자고요. 내가 조금 손해 보는 것도 결국은 나를 보호하는 거잖아요. 상대방 생각하지 말고 나를 보호하는 게 첫째잖아. 나를 보호하는 게 첫째. 그죠?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된다? 제가 뭐 대단한 사람이 아니어서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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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위바위보. 안녕히 계세요.